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예. 예, 이거 제가 작년에 찾아보니까 작년 6월에 이걸 가지고 한번 그 예람들 대상으로 모교 기도회 때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 새로 그 1학년으로 들어온 예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때 했었던 말이 또 생각해 보면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반복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수정했고요.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어른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예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요 표 하나에 다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선생님, 저기 보기에 혹시 전체 보기가 있나요? 전체 위에, 아니요, 저기 왼쪽 위쪽에 파일 편집 보기 쪽에 보기. 예. 전체. 예. 보이나요? 네, 네, 깔끔합니다. 예. 예, 요 표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람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요 어린이 단계를 이제는 졸업한 것 같고요. 이제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 단계에 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가 요 청소년 시기인 것 같고, 이제 대학교부터는 성인이 돼서 또 어른의 영역으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차이를 잠깐 설명하자면은 여기 어린이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셔서 우리 애들을 다 케어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또 뭘 먹어야 될지 또 모든 것들을 다 케어를 해서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고 있다면은 요 제일 끝에 있는 어른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뭘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 뭐 어디를 가든지, 뭘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이 지금 예람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으로 가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 이름은 남의호 선생님이고요. 저는 2부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업은 제가 14년도까지는 변리사 일을 했었었고요. 14년도부터 20년까지는 그 대전에 있는 특허청으로 내려와서 특허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그 특허 조사관이라고 이제 특허 침해하는 물건들을 조사하는 그런 조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뭐 직업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따로 특허 이런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어, 이제 저희 가족은 정승민 선생님이라고 2부 행정총무를 섬기고 있고 또 저는 딸 한 명 있는데 딸은 그 1부 3학년에 있는 남준우라는 예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나왔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법 관련된 지식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서울 디지털대학교 법학과를 공부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경상도 집안에서 자랐는데 형과 누나가 있었던 이남 일녀 중에 막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은 주로 형이나 누나나 이런 첫째들을 케어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내다 보니까 그냥 항상 너 하고 싶은 거 해. 뭐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율성을 많이 준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특별한 가이드 없이 첫째랑 둘째 챙기면서 막내는 첫째나 둘째가 잘 되면은
알아서 클 거야라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형이 있고 누나가 있다 보니까 그 위에 형이나 누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항상 뭐든지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요게 빵집 주인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빵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아, 빵집을 내가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빵을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아, 빵집 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어렸을 때 좀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주변에 차도 많아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차를 사게 돼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운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운전하는 거 보니까 야, 운전하면은 되게 재밌겠다. 라는 생각에 아, 운전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택시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어른이 되면은 나는 택시 기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또 자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이제 그 학창 시절 때는 접할 수 있는 게 책이나 텔레비전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어서 어, 뭐 집에 있는 책들 또는 텔레비전에서 하는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접하게 됐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이제 영화 시리즈가 막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옛날 보물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탐험가가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정말 정말 멋있다. 그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은 진짜 멋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또 그러면은 공룡을 연구하려면은 무슨 직업을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고생물학자라는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크면은 고생물학자가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또 한 1, 2년을 지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그 저희 이제 형이 그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그 별자리에 대해서 같이 이제 형이 설명을 해줘서 듣고 별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 천문학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또 막연한 생각으로 아, 나는 천문학자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지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매년 그 꿈들이 달라졌었고 항상 주변에 제가 봤었던 것, 또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들었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 꿈들이 조금씩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쯤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문학자를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너 그거 해서 별만 봐서 뭐 어떻게 먹고 살래?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천문학자를 약간 포함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과학자구나. 아, 그러면은 과학자가 일단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막연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선생님이 그 공부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이나 뭐 악기나 뭐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 공부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하면서 다행히 이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1학년 때 이제 그 서울대는 그때 당시에 그 과가 제가 자연과학대학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과를 12개 중에서 하나를 이제 1, 2학년 때 공부를 한 다음에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연과학이라고 하면은 화학, 뭐 생물, 수학, 천문, 대기, 지질, 해양 뭐 이런 여러 개들의 과들이 있었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1학년 때 그 화학 교수님께서 이제 재미있는 화학 여행이라는 책을 쓴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첫 수업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숫자로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지만 또 세상은 원자로, 원소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고, 그러면 이제 화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면은 뭐 교수가 되든지 계속 공부를 해서 뭐 연구자가 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었었는데, 어, 대학교에 가서 막상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보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힘든 대학 생활을 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시기에 참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됐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승승장구할 때는 제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그 어떤 꿈이 막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됐고, 그러면은 나는 정말 나보다 뛰어난 과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새로운 또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직업이 이제 변리사라는 직업이고, 이 변리사가 이제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변리사 준비를 해서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리사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변리사는 이제 어느 한쪽을 특히 발명을 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어 이제 이 발명을 한 사람과 또 이 발명이 특허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상대방 측 사람이 또 있어요. 이제 요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재하는 사람이 특허 심판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면은 판사가 중재하듯이 변리사와 변리사가 싸우면은 중재하는 사람이 특허청에 있는 특허 심판관인데 이제 이분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저런 중재자가 돼야 되겠다. 제가 성격이 막 싸우는 편보다 약간 중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저런 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특허 심판관이 되기 위해서 특허청에 왔어요. 근데 위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심판관이 되지는 못했고요. 심사관으로 일하고 조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심판관이 되려면 조금 더 경력이 쌓여야 돼서 심판관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최근에 새로운 꿈들을 또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그 태어나서 꿈이 한번 정해지면은 또 직업이 한번 정해지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저처럼 이런 다양한 꿈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되고 싶었다가 또 어느 날 저게 되고 싶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막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자연스러운 거고 선생님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삶을 진행해 왔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딱 저는 항상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 하며 살지, 뭐 해서 돈 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청소년 시기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이 용돈을 줘서 너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일을 해서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살고 싶은 곳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애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조금씩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직업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정한 이 직업이 끝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커서 어른이 되면은 뭘 해서 먹고 살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좀 주변에도 물어보고 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었던 영화랑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다 선생님이 즐겨 봤었던 거고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이런 직업들을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알게 됐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어디서 살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까를 정했으면은 요새는 정말 글로벌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대전에서 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나라 뭐 미국에 살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살 수도 있고 정말 세계가 넓잖아요. 그래서 요로 어디서 살까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왜 말을 하냐면은 한국에서 살 거면은 한국말만 잘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어. 이러면은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 유럽에 있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으면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나는 살아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 나라 언어도 공부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라는 뭐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서 아 저런 곳에서도 가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조금 더 넓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선생님 텔레비전을 보다가 놀랐었던 게 그 외국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이 한국으로 그 춤을 배우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선생님 때는 그 한국이라는 곳이 엄청 촌이었고 아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면은 요새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한국은 엄청 세련되고 멋있는 나라야, 멋있는 도시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거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와서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말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춤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말도 배우고 할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또 한국이라는 곳에 오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기에 뭐 이제 영어나 또는 제2 외국어나 이런 뭐 일본어나 뭐 이런 여러 중국어나 많은 언어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아 내가 나중에 저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조금 더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나는 정말 여기 그림을 보면 벽을 쳐다보는 것조차 공부보다 흥미롭다.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공부라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죠.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케이팝 그 가수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좋아하고 즐기는 거 물론 좋죠.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정말 게임을 좋아하면 그러면 나는 프로 게이머가 돼 볼까?
라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또는 내가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정말 내가 나중에 커서 돈을 벌 수 있는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취미랑 직업을 이제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니 나는 그냥 게임 하는 건 좋아하는데 이걸로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취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취미는 취미고 취미는 스트레스를 풀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인 거지, 취미랑 직업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기에는 이런 취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되 직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고민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시작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흥미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결국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면 제일 베스트죠. 그게 아니면은 취미는 취미대로 즐기고 돈을 벌 수 있는 뭔가를 이제 해야 되겠죠. 자, 롤 모델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찾을 수 있을까? 선생님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랑 텔레비전밖에 없었어요. 되게 제한적이었죠. 근데 요새는 정말 정보가 너무 넘쳐나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되고, 특히 유튜브를 찾아봐도 되고, 정말 많은 직업들과 많은 그 직업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책밖에 없었는데 특별히 그때는 위인전기나 또는 성경을 통해서 아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 뭐 이런 좀 롤 모델을 많이 삼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다윗처럼 돼야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의효야 너는 다윗처럼 되라. 그때 이제 왜 다윗이 그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네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롤 모델로 삼게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요새는 진짜 뭐 직업도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까지도 찾아서 아, 그러면은 내가 저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딩은 연습 게임입니다. 여기에 있는 슈퍼 마리오. 선생님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게임인데요. 가다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게임이 진행됩니다. 죽으면은 또 살아나요. 그리고 한 번 죽었다 살아날 때마다 좀 더 멀리 가요. 뭐냐면은 중학교 시절은 연습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축구 선수가 되기로 했어. 그러다가 1학년 말쯤에 아니야 난 축구 선수는 아니야 나는 뭐 다른 걸 할래 할 수 있어요. 왜냐 중학교 시절에는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뭐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좀 트라이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처음부터 리셋해서 이거 아니네 다시 돌아와서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중딩은 기초반, 옆에 이렇게 이제 연필을 잡고 쓰는 사람들이죠. 고딩은 심화반. 심화반이라 그래서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옆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색깔을 조금 칠해 놨을 정도지 고딩도 여전히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조금 수준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3학년 얘람들도 또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해서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에 뭘 하고 싶을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다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뭔가 안 풀릴 때 그럴 때가 항상 있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셨다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실은 내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를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더라. 이제 그거를 뭐 조금 느끼는 예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어떤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예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왜냐하면 나를 디자인한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자꾸 기억하는 그런 예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게나마 그 제 얘기는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은 저를 위해서 또 이제 예람을 위해서 각각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를 위해서는 저도 또 새로운 도전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멈추지 말고 또 다른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지치지 않도록 또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이랑 직장이랑 교회랑 이제 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온 예람 또 함께하지 못한 예람들 다 있는데 우리 예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를 디자인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짜증이 나고 또 실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다 모두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이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